잃어버린 딸, 30년의 기다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총성이 울려 퍼진 그날 이후 황해도 해주에 살던 박성호 가족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겨우 3살배기였던 딸 미순이까지.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잃어버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죠. 30년 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성호는 팔순노모의 소원을 위해 다시 북으로 향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북에 남겨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미순이를 꼭 찾아올게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자신의 손에서 놓쳐버린 딸,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이젠 너무 아득하기만 했으니까요. 1950년 6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여보, 빨리 아이들 데리고 먼저 가요. 박성호의 아버지 박진수는 마당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직 해주까지는 멀었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요. 12살 성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호야, 넌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이야. 어머니랑 미순이를 부탁한다. 아버지는 장부들 좀 정리하고 바로 따라갈게. 아버지 박진수는 해주에서 작은 포목상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족들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전쟁은 그런 평범한 행복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순덕은 3살배기 딸 미순이를 업고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챙겨 들고 집을 나섰죠.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는 거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가면 돼. 하지만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 얼마나 험한 여정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난길의 악몽. 해주에서 서울까지 평소 같으면 기차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 지금 기차는 운행을 멈췄고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어요. 물 좀 주세요. 제발. 길가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성호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성호의 눈을 가리려 했지만 12살 소년의 눈에 이미 전쟁의 참혹함이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괜찮지? 엄마가 업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 어머니는 딸을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걷고 또 걸었어요.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보따리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먹을 게 떨어져 갔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미순이가 보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주먹밥 하나를 둘로 쪼개 성호와 미순이에게 나눠줬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이나 먹어. 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피난길에 미순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7월 초순, 피난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족은 임진강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서울은 이미 인민군에게 점령당했고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해요. 서둘러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폭격기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순이를 업고 강가로 뛰었습니다. 성호도 필사적으로 뒤따랐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쾅!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100m쯤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 충격파로 사람들은 쓰러지고 아우성이었어요. 어머니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엎여있던 미순이가 떨어졌어요. 미순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앞다퉈 강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미순이는 사람들 틈에 휩쓸려 갔어요.
엄마, 엄마. 미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미순아, 어디 있니? 대답해. 어머니는 미친 듯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성우도 동생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하지만 또다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부인, 이러다 다 죽어요. 강을 건너야 해요. 낯선 남자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는 뿌리쳤어요. 내 딸이 여기 있어요. 놓으세요. 지금 여기 있다가는 모두 죽습니다. 아드님이라도 살리세요. 남자는 강제로 어머니를 끌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순아, 미순아. 강을 건너는 내내 어머니는 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렇게 3살배기 박미수는 피난길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쪽에서의 삶, 헤어진 수십 년의 세월들. 부산 피난 시절 괴로움. 강을 건넌 어머니와 성우는 결국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끊겼어요. 황해도 해주는 완전히 북한 땅이 됐고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성우가 얻어온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먹지 않았어요. 미순이를 잃은 후로 어머니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어? 미순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엄마, 미순이는 누가 주어서 잘 키우고 있을 거예요? 성우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게 전부였어요. 부산 판잣집 마을에서 어머니와 성우는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성우는 부두에서 짐을 날랐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줬어요. 품삯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것으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는 미순이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미순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야 했는데. 성우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자기도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게 죄스러웠으니까요. 1955년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다 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제 17이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산보다는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호야, 너 공부하고 싶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엄마가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한스러운지 아니? 너까지 공부 못하게 하면 나는 정말. 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저 일하면서 야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우는 낮에는 청계천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했으니까요. 1960년 성우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22살이 된 성우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김영희였어요. 엄마, 저 결혼해도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장가를 가야 이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지.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어머니는 내내 딸 미순이를 생각했어요. 미순이는 지금 몇 살이지? 13살? 벌써 그렇게 컸구나.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어머니는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와 영희는 청계천 근처 단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셨어요. 좁았지만 세 식구가 함께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딸처럼 모실게요. 영희는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순덕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딸 미순이를 떠올렸어요. 미순이도 이 나이쯤 되면 시집을 가겠지. 시집은 잘 갔을까? 1965년 손주가 탄생하며 웃음을 찾아가고 어머니,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산파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성우는
아들의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준걸준, 호수호. 크고 넓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또 딸을 생각했습니다. 미순이도 애를 낳았을까? 내가 외손주 얼굴은 볼 수 있을까? 그해 겨울, 어머니는 크게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헛소리를 했어요. 미순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 잡아. 엄마 저예요. 성우예요. 성우야. 미순이 찾아야 해. 미순이를. 어머니는 결국 회복했지만 그 후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1970년대 경제 발전 속에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가족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어요. 공장 월급으로는 네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아빠, 저 학교 못 다녀도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때였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반드시 공부해야 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자기처럼 배우지 못하고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성우는 밤에는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공장, 밤에 택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었지만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이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순이를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성우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딸을 잃은 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 홀로 떨어진 미순의 삶. 한편 북한 평양에서는 33살이 된 박미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본명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피난길에서 부모와 헤어진 후 미순이는 한 인민군 부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없었고 미순이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이름도 이명숙으로 바꿨습니다. 명숙아, 이제 넌 우리 딸이야. 알겠지? 내 아버지. 미순. 아니 명숙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겨우 3살이었으니 친부모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미순아라고 부르는 꿈.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명숙은 평양에서 자라 선생님이 됐습니다. 25세 당 간부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리혜경. 엄마, 나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딸 혜경이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혜경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제의 폭격으로 돌아가셨단다. 그건 양부모가 만들어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명숙으로 개명한 미순의 고난은 계속되고 1970년대 말 명숙의 남편이 숙청됐습니다. 파벌 싸움에 휘말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명숙은 반동분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선생님 직위도 박탈당했고 평양에서도 쫓겨났어요. 딸 혜경이와 함께 함경북도 청진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래야 해요? 10살배기 혜경이가 울었습니다. 명숙은 딸을 꼭 안았어요. 혜경아, 견뎌야 해.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청진에서 명숙은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석탄을 캤어요. 손은 부르트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딸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밤이면 명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는 대체 누구일까?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이명숙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남한에서 이순덕 할머니는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나빠졌고 이제 거동도 불편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엄마 소원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미순이를 찾고 싶구나. 성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33년이 지난 지금도 딸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미순이는 북한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찾고 싶구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도 울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아내 영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미순이를 찾고 싶대요. 그럼 찾아드려야죠. 어떻게든. 북한인데 어떻게 찾아요? 적십자를 통해서라도 해봐요. 혹시 알아요? 성우는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같은 신청을 했으니까요. 1985년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했는데 1985년 역사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산가족 상봉이래요. 어쩌면 미순이를. 성우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33년이나 지났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 어머니, 희망을 가져야죠. 성우는 즉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십만 명 중에 겨우 100가족만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북한의 명숙도 신청했는데 같은 시기 북한 청진에서 명숙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엄마, 진짜 나만의 가족이 있어요? 딸 혜경이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기도 확신이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싶구나. 명숙도 탈락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수십만 명이 신청했고 겨우 100가족만 선정됐으니까요.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상한 기억들, 누군가 미순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1987년 노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할머니 이순덕은 이제 85이 됐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치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엄마 여기 있어. 손잡아. 할머니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저예요. 성우예요. 성우야. 미순이 찾았니? 아직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꼭 찾을게요. 그래. 엄마가 죽기 전에 꼭 찾아다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미순이를 찾아야겠다고. 성우 미순을 탈북시키기로 결심하다. 여보, 나 북한에 가볼까 해. 성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북한에? 그게 가능해요? 중국을 거쳐서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대. 그건 너무 위험해요. 잡히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가야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순이를 찾아드려야 해. 성우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미리북 브로커를 알아봤고 비용도 마련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갈게요.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22이 된 준호는 대학을 갓 졸업했어요. 안 돼. 넌 여기 남아서 할머니 모셔야 해. 아니에요. 아빠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부자는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미순이를 찾기 위해서 1988년 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탈북 시작되는데 성우와 준호는 중국 단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북한에 가서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두 사람을 압록강을 건너게 해줬습니다. 밤중에 몰래 배를 타고 건넜어요. 이제부터 절대 남한 사람인 거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면 다 죽어요. 성우와 준호는 북한 주민으로 위장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평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평양에는 미순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청진으로 쫓겨간 뒤였으니까요. 청진?
거기까지 가려면 힘듭니다. 청진은 국경 지역이라 통제가 심해요.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진까지 가기로 했어요. 청진에서 수색 군인들을 피해 다니며 청진에 도착한 성호와 준호는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박미순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니면 이명숙? 브로커가 알아낸 바로는 미순이가 이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명숙? 탄광에서 일하는 그 여자? 네. 어디 있어요? 저기 저 막사에 살아요. 성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3년 만에 드디어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건가? 북한에서 드디어 동생과 마주서게 되고 성호는 막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5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성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미순이라는 걸. 당신 혹시 누구세요? 명숙은 낯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혹시 박미순 아니에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박미순. 그게 뭔데요? 당신 본명이에요. 나는 당신 오빠 박성호예요. 오빠? 명숙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 미순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품. 오빠, 오빠.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맞아요. 나는 박미순이었어요. 3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어머니에게로 가자 명숙은 결단하게 되고, 오빠, 어머니는 평양에 계셔. 아니, 서울에. 남한에 계셔. 성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한? 오빠가 남한 사람이라고? 응. 우리 가족은 6.25 때 남으로 피난 갔어. 그때 너를 잃어버렸고. 명숙은 자기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이명숙이 아니라 박미순이었던 거예요. 오빠, 나를 데려가줘요. 뭐? 남한으로. 어머니께로. 데려가줘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와 준호만 탈출하는 것도 위험한데 명숙까지? 미순아, 함께 탈출해보자. 근데 딸이 있어요. 혜경이. 그 애도 데려가야 해요.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가족을 다시 잃을 순 없었습니다. 탈북 준비하면서 브로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4명을 데리고 탈출?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돈은 더 드릴게요. 제발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들키면 다 죽어요.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로커는 승낙했어요. 대신 비용은 2배로 받았습니다. 명숙은 딸 혜경이에게 말했습니다. 혜경아, 우리 떠나야 해. 어디로요? 남한으로. 그곳에 내 진짜 할머니가 계셔. 혜경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나이였어요. 엄마, 탈북은 위험해요. 잡히면.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여기선 미래가 없어. 모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몰래 집을 나섰어요. 탈북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고 4사람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국경을 향해서 브로커가 안내했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병들이 있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물이 얼어있네요. 조심해서 건너세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얼음이 약한 곳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성우가 앞장섰습니다. 준호가 사촌 혜경을 도왔고 명숙은 뒤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쳤어요. 뛰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4사람은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혜경이가 발을 헛디뎠어요. 준호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사람은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긴장은 조금 풀렸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까지 또 한 번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는 네 사람을 몽골로 보냈어요.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숨고 끝없는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1988년 5월 네 사람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 미순이 데려왔어요. 성우가 병상의 어머니께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미순이?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명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미순아, 정말 내가 미순이가 맞니? 어머니, 저예요. 미순이에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내 손 놓쳐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다시 만난 후였기에 평화로운 죽음이었어요. 미순 가족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박미순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딸 혜경이는 대학 진학 준비를 했어요. 외삼촌, 고마워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혜경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준호와 혜경이는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날 미수는 오빠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북에서 돌아가셨을 거야. 소식이 없으니. 그래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응. 어머니가 마지막에 웃으셨잖아. 그걸로 됐어. 미순이 어머니를 만나기까지 힘겨운 시간은 지나고,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헤어진 가족. 33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울었고, 딸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우의 용기로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수는 본명을 되찾았고, 손녀 혜경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쟁이 빼앗아간 33년. 하지만 사랑은 그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은 어떤 이념도, 어떤 체제도 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박성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이제 박미순이라는 이름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부를 때마다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이거 입어봐요. 새언니 영희가 새 옷을 건넸습니다. 미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언니 고마워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가족인데 뭘.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옷 입고 다녀요. 탈북 후 1년 동안 미수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에서 선생님이었던 경력이 있어서 탈북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혜경아, 천천히 읽어봐. 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어. 딸 혜경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남한에선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엄마, 저 대학 꼭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도와드릴 거예요. 혜경아, 너무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지만 혜경이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성우와 외숙모 영희, 그리고 준호 오빠까지.
모두가 자기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와 혜경이 서로 아끼는 마음이 커져가고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혜경이를 데리고 남산에 갔습니다. 혜경아, 여기서 서울이 다 보여. 와, 정말 크네요. 평양보다 훨씬 크고. 혜경이는 서울 풍경에 압도됐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혜경아, 적응하기 어렵지? 네. 모든 게 낯설어요. 사람들 말투도 다르고 물건값도 헷갈리고.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서 자랐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잖아. 준호는 혜경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혜경이를 보는 자기 눈빛이 오빠가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혜경이를 좋아하는 건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혜경이는 사촌 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혜경이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준호 오빠가 자기를 지켜준 기억이 생생했어요. 얼음 깨진 강에서 자기를 붙잡아줬던 그 손. 오빠. 응? 저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혜경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혜경이가 처음 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사촌이잖아. 응.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준호는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보는데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혜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성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혜경이는 내 사촌 동생이야.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영희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좋아요. 혜경이 착한 아이잖아요. 준호가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성호는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8촌 이내 결혼이 금지돼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와 혜경이는 사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 고모는. 그리고 고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고모 미순은 준호와 혜경을 허락할까? 준호는 고모 미순을 찾아갔습니다. 고모, 저 혜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미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혜경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혜경이를 정말 사랑하니? 네, 고모.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됐어. 고모가 허락할게. 미수는 딸 혜경이를 불렀습니다. 혜경아, 준호 오빠 정말 좋아? 네, 엄마. 정말 좋아요. 그래. 엄마가 내 행복을 막을 순 없지. 결혼해라. 혜경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가족 중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1990년 봄 준호와 혜경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성우는 신랑 아버지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과 조카딸이 결혼합니다.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생사를 함께한 사이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서로를 지켰고 남한에 와서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미순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혜경이가 시집가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노인이 들어왔어요. 성호야? 성호? 성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아, 아버지.
그 노인은 박진수, 성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성호야, 아버지가 늦었구나. 진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성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북한에서. 나도 탈북했다. 너희가 남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보고 싶어서. 진수는 40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도 갔었고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미수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순아, 내 딸, 정말 미순이가 맞니? 부녀는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날 피로 연장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뒤섞였어요. 가족이 웃음을 찾게 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혜경이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성준. 할아버지 성호의 이름을 따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래, 우리 성준이.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성호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건강했어요. 미순도 재혼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과 결혼해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새로운 탈북자들 정착 잘 되고 있어요? 응. 다들 열심히 적응하고 있어. 우리처럼. 진수 할아버지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과 산책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북한은 어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호 부부, 미순 부부, 준호와 혜경이, 그리고 진수 할아버지까지.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식 음식과 남한식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합시다. 성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인 게 기적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이제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진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미순아,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셨어. 그 말을 믿고 나도 살아남았지. 성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맞았어요. 우리 다시 만났어요. 2000년에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박성호는 72이 됐고 미수는 53이 됐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추석이었거든요. 어머니, 우리 왔어요. 성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순도, 진수도, 준호도, 혜경이도 함께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성호는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읽었습니다. 이순덕 여사, 평생을 딸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딸을 만나고 평화롭게 떠나시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성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고마웠어요.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미순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미순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온 가족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수, 아버지 성호, 고모 미순, 그리고 젊은 세대 준호와 혜경이, 어린 성준까지. 네 세대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갈라놓았던 가족.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 아들의 용기, 딸의 희망, 그리고 손주들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영원히. 성우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박성호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1950년에 시작된 비극이 2000년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가족을 빼앗아갔지만 사랑은 가족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